자, 이슈를 봤으니까 이제 시장 킥을 날려봐야 됩니다.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와 있고요.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도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가 관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관세, 제 영역은 아닌데 유창희 대표부터 포문을 열어보죠. 네, 사실은 뭐 지난주에 이 시간에서 이제 급작스럽게 주말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부과한다고 하면서 증시가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한 달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멕시코, 캐나다 한 달 유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중국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약간 협상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증시를 좀 반등을 시켰고 또 주말에도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 어떤 회담을 하기 전에 상호 관세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근데 뭐 이 부분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관세에 대한 어떤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영향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? 네. 아직은 이제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제일 어떻게 모범사가 될 수 있는 건 일본이겠죠. 일본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회담을 한 내용들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요구하는 바대로와 그다음에 잔뜩 선물을 가지고 그쵸. 미국 내 1조 달러 투자 뭐 그리고 이런 뭐 USD라고 어떤 인수보다는 거기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지분 투자로 그리고 에너지 수입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수입을 더 늘리겠다 일본이 그래서, 원래 또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또 활용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도 아침에는 한 1% 정도 밀렸다가 좀 바로 한 30분 만에 급반등을 하는 것도 일단 나사 선물이 크게 밀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 좀 학습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저가 매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서도 제가 포문을 좀 정리했습니다만 이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. 그래서 보편 관세, 그러니까 관세 다 때린다. 다 때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보복 관세, 이거는 죽어보자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관세가 또 등장한 게 상호 관세, 서로 관세 매기죠. 상계 관세, 뭐지? 도대체 의미가 뭘 뜻하는 건지. 그러니까 무역이나 교역을 다 축소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끌어올리고 뭐 미국 내 소비자들도 비싼 공산품 사들이고 뭐 다 주고 보자 이런 뜻은 난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저러다가 난리 나겠네. 이렇게 이제 확대하니까 뭐 조금 과하다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 더 칼을 갈고 뭐 휘두르려고 하는 건지 아까 이제 뭐 철강 관세 25%만 놓고 보면 굉장히 수치가 높아 보이긴 해요. 이창대 대표는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는지. 네, 일단 주말 동안 상호관세 얘기가 굉장히 좀 두드러졌습니다. 상호관세. 네, 사실 이제 상호관세라는 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보자면 미국은 그동안 이제 관세 측면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고요. 실제로 자기들이 손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.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러 이제 넘어올 때 관세가 좀 적게 부여받는데 뭐 미국은 그 국가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할 때는 관세가 좀 많이 부과되는 이런 이제 불균형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추겠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관세 10% 부과하면 우리도 10%할 거야. 그럼 니네도 그럼 3%로 해주던가. 약간 이런 거거든요. 평등하게 가자라는 관점이고 물론 이제 국가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가는 뭐 3% 관세가 용인이 되지만 어디는 뭐 10% 관세도 용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거를 다 똑같이 하기보다는 그 국가들끼리 거래를 할 때마다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상호관세가 뭐 우리나라야 조금 그렇게 뭐 반가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좀 득을 보고 있던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경상 적자가
큰 폭으로 또 사상 최대치 미국의 이제 적자죠. 네. 뭐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니까 명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장사 잘해서 이익을 얻어간 국가들 리스트가 쫙 있을 거고 가장 그렇죠. 많이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중국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맞습니다. 목표를 이제 하는 거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호 관세를 좀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우리가 관세에만 꽂혀가지고 거기만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되게 안 좋아 보여요. 네. 근데 사실 이 관세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한테 이제 좀 밀리지 않을까, 패권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위협도 존재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경쟁을 하자라는 것이고 타겟팅은 뭐 같은 조건으로 다 하겠지만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정치적 이념이 다른 국가들 있죠. 그런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을 제외하고 동맹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, 뭐 대표적으로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는 개별적으로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네.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많이 좀 달라질 게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익 마진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쟁자가 없어진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. 관세를 이제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간 이제 시장, 이 전 세계 시장을 말 그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데 다 시장을 먹어버리겠다라는 일념으로 엄청 저가 물량 공세로 나섰던 게 중국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결국 이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전체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이고 미국 말을 빌리자면 시장을 어떻게 보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파괴하고 있었던 그런 중국산 물량들, 저가 물량들을 이제는 걷어내게 될 것이다. 관세로 인해서 방어할 것이다.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에 밀려있던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동맹국들이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저는 물론 심리적으로 관세 얘기가 나올 때 뭐 좀 조정이 나온다거나 무너질 수는 있지만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관세 문제가 모두 시장에 반영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좀 반사이익을 받는 쪽으로 네.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서 너무 관세 피해보고 있는 업종들을 과하게 안 좋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피해가 나타난 거는 아직 없어요. 네. 그냥 나타날 것 같으니까 우려감의 선반영인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높이면은 그거를 상충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네. 환율을 올려가면 돼요. 환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판매가를 올리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그 관세 부분만큼은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 있단 말이죠. 이제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절하시키는데 미국 재무부가 환율을 조작하네. 이렇게 또 태클을 사실 아침에 좀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판매가를 묶어. 이렇게 하면은 판매가를 못 올리니까 사실 그 아까 저가의 중국산 제품 뭐 공산품 많지만 이 인건비를 많이 낮췄잖아요. 네. 그러면 인건비를 더 낮추기 어려우니까 그럼 이게 우리 로봇으로 다 이게 생산 라인에 로봇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니까 로봇 관련된 섹터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죠?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봇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과거의 로봇하고 또 다른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뭐 상호 관세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린 3% 받는, 우린 10% 받고 있는데 니네는 3%밖에 안 받으니까 거기에 맞추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수출하는 물량이 서로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우리나라에서 오렌지를 재배 못하니까 오렌지를 다 수입해 오는 그거에 대한 관세하고 또 자동차를 수입하는 관세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. 이런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라고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이제 아예 일괄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뭐 골목대장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,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힘의 논리죠. 네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로봇을 말씀드린 것도 그럼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고 비용만 감소가 되면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원재료도 있지만 네. 사실은 제일 큰 건 임금적인 부분들인 인건비.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인건비를만 중국하고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면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짓나 어디에 공장을 짓나 똑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주가를 좀 이끌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공무원들을 AI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기술력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
대체 불가하냐, 대체가 가능한 것이냐. 그렇죠. 오늘도 조선주가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곤 있지만 조선주가 최근에 지난 대선 이후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올라온 것이고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는 계속 조정을 받는 것이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고도 대체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엔터주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대체 불가. 네, 뭐 갑자기 미국 음악만 들으세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고 또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거기에 받쳐주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약간 대체 불가한 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을 선별하신다라면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할 곳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지금 난사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이게 당근인가 채찍인가 헷갈릴 정도로 주말에 일단 채찍이 또 가있으면 이제 당근이 또 나올 차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순서적으로는 모호성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대체 불가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엔터테인먼트는 그렇죠. 뭐 로제의 아파트를 미국의 뭐 레이디 가가가 뭐 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맞는 표현인가? 하여튼 자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뭐 듀티프리 면세는 아닌데 사실 이것도 뭐 태클을 걸려면 걸겠죠. 그쪽에서 돈을 벌었어? 그러면 속지주의로 뭐 세금 더 내고 가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, 하여튼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것 같긴 한데. 일단 엔터가 이제 관세에서 많이 자유로울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이제 이 엔터 쪽에서도 좀 트렌드를 접목시켜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결국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구축하고 싶은 심리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내가 엔터주로 막 확 대박을 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건 저의 기준이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네네. 결국 이제 장기간의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 혁신 업종들이 또 이제 큰 흐름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전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AI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축은 그쪽을 좀 보시되 그 종목들이 지금같이 시장이 흔들리고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크게 출렁일 거예요. 혁신 네. 업종이기 때문에. 근데 이럴 때마다 좀 해칭하는 개념으로서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개념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다는 분들이 엔터주를 좀 같이 곁들이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저는 엔터주를 본다라고 하면 뭐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스튜디오나 이제 이런 쪽을 다분화해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최근에 이 AI 쪽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. 엔터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디어유라는 기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. 오늘도 이제 딱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급등이라고 하긴 그렇고 돌파가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선취매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매물대를 뚫고 올라서기 시작하는 시점에 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저도 좀 그런 타점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디어유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딱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타점 돌파가 나온 시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타점으로도 굉장히 저는 유리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엔터 산업이라는 게 물론 공연 사업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거나 거기에서 또 이제 금액을 지불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찌 보면 공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티스트랑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 디어유뿐만이 아니라 각종 엔터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 소통 플랫폼을 계속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. 과거엔 공연이나 앨범으로 갔지만 그래서 요즘 수익 모델이 이런 소프트웨어, 소통 창구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우리가 엔터주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티스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를 특정 하나만 찍었을 때 거기에서 아티스트 리스크 터지면 이제 주가가 방어가 안 되니까 좀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. 근데 이건 소프트웨어라서 특정 아티스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. 네.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디어유를 저는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죠.
그게 뭐 돈이 될까? 기성세대들이나 이제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태가 변하고 이런 어떤 그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요즘 MZ 세대, 젠지 네, 그쪽의 소비 패턴은 그들만의 유니버스가 있잖아요. 세계관이 있고 네. 뭐 덕후, 뭐 용어들이 아까 자꾸 이제 선취매라 그래가지고 선취매, 선행매매 이게 용어가 좀 그런데 우리가 길목 지키기 매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기도 해서 자, 디어유를 일단은 이제 꼽아주셨고 네. 그러면 유창희 본부장은 네, 뭐 여기에 상계하는 상호 비슷한 것 같아요. 결국엔 저도 엔터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네. 전 JYP 엔터테인먼트를 좀 관심 있게 JYP 보자, 엔터테인먼트. 네, 말씀드리고 싶어요. 사실은 뭐 하이브를 매수하시나 JYP를 사시나 SM, 뭐 YG 엔터 다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뭐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또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상당히 높습니다. 티켓 파워도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신인 그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이제 좀 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, 또 하나는 좀 엔화 흐름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엔화요. 엔화. 네, 엔화가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 네. JYP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의 그 공연이 꽤 많거든요. 그럼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기업들 대비하는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N1 환율이 지금 100엔당 957원 이렇게 되네요. 지난 주마다도 920원 정도였어요. 한때 뭐 일본 여행 뭐 부미할 때 900원 살짝 깨지네 만에 이랬었는데 800원 언저리까지 갔었죠. 그죠. 네. 벌써 950원대 이렇게 돼 있네. 자, JYP 엔터테인먼트를 해주셨고 디어유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서 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인 것 같긴 한데 어제 제가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 2월 10일이에요. 그렇죠? 빨리 갑니다. 그러니까 네. 2월 투자 전략을 또 여쭤보기는 애매모호하지만 네. 일단 중순을 접어들면은 2월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의미에서 부각되는 섹터를 중심으로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, 조선주? 네. 사실 이 조선주 얘기하면은 또 재밌는 거는 지금 환율이 좀 조선주한테는 오히려 우호적일 것 같다 생각이 네. 들어져요. 네. 다만 이제 조선주들은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관세라든지 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제 뭐 HD 그룹,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뒤늦게 이제 반응한 게 하나오션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근데 네. 하나오션도 한 달 만에 주가가 100% 이상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이 물론 더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단기에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충분히 또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.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또 한두 달 정도는 횡보 가능성 그러면서 좀 저점을 좀 확인됐을 때 좀 모아가신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조선 쪽에는 이창대 대표는 뭐 꼭 굳이 조선을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네. 섹터를 보셔도 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는 진행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슈팅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기존에 조선주를 이미 매수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기에 좋은 구간이지 지금 신규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에는 매력도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로봇 쪽이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. 조선은 기존에 잘 내고 계시던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되 잔량은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잔량으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시고 저는 로봇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임금 인플레이션 문제거든요. 네. 이제 중국과도 멀어지게 되면 값싼 노동력을 더 이상 전 세계가 또 제공받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미국으로 또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높은 임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.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진짜 물가 상승은 제대로 오지도 않았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.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뭐 네.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
마지막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칩니다. 이게 가장 마지막에 오기도 하는데 가장 강력하기도 해요. 그래서 사람 무서워서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그런 말들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러는데 그게 원래 일반적입니다. 사회 네. 메커니즘상 마지막에 원래 월급이 올라요. 그래서 현재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임계점을 저는 넘어서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.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춰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 버렸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로봇이 더 수익성이 좋아지는 네. 가성비가 좋아지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고요.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더 빨리 가성비가 좋아질 겁니다. 그래서 로봇 산업의 가속화가 이제 좀 진행될 거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로봇주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네.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. 저는 근데 아까 그 시간의 상대 개념을 얘기했는데 매일 똑같은 걸 하면은 그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.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거를 하면은 달리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가 보면 2월, 1월, 2월 뭐 거의 똑같아요. 네. 로봇, AI 또 맨날 반복적인데 사실 로봇이 트렌드적으로 산업의 글로벌로 대세고 전환한다는 거는 이의가 없습니다. 누구나 동의해요. 근데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진짜 로봇인가? 저게 독립된 로봇을 가지고 있을까? 그럼 비근한 예로 이제 닭 튀기는 로봇을 많이 얘기하잖아요. 네. 닭 그거 반죽해가지고 닭 해갖고 로봇에 쥐어줘야 돼요. 사람이. 네. 안 그런가요?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. 그러면 그게 진정한 로봇인가? 사람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로봇인데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게 다 확인됐을 때는 사실은 이미 기업의 평가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산업이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럴 때 주식을 사면 주가는 하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만서도 물론 이게 좀 무분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점은 예를 들어서 2023년하고만 비교를 해도 그때는 삼성전자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다고 했었던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그 전에 현대차는 보통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. 대형 기업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LG, 뭐 현대 모두 다 SK도 포함해서 다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, 뭐 준비를 하겠다가 하는 것 자체도 네. 관련돼서의 산업이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로봇을 보실 때 다만 이제 종목 선별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없는 회사들도 단순하게 로봇이라는 이슈가 좀 붙으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무슨 있거든요. 로봇이라는 회사인데 들어가 보면 이제 해외 뭐 로봇 청소기 수입하다 판매하는 판매 유통이죠. 뭐 유통인 경우가 뭐 있고 그런 것도 많고. 뭐 로봇 청소기라고 하더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밑에 그냥 골판지 붙여가지고 흡수 전기 전자 형식으로 네.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먼지를 한쪽으로 몰아주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선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요. 또 하나는 뭐 오늘 로봇 얘기했지만 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, 특히 2월달 이제 한 10일 정도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셨을 때 네.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강했었던 쪽에서 더 강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최근에 지난주에 강했었던 쪽이 AI 소프트, 로봇, 그다음에 이제 저는 바이오라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찌되었든 11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들, 시가총액이 3위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국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큰 손들은 관심이 많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. 바이오 특히 이제 CMO, CDMO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뭐 2월의 그림 아웃라인 좀 잡았고, 하여튼 로봇은 조금 뭐 지금 단계에서 같이 또 와 하기에는 조금 선별은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. 이 정도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죠. 유채희 대표는 저 유채희 본부장이 이게 바뀌셨군요. 저기가 소속부가. 네.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